안녕하십니까, 테슬라이더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하지만 테슬라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테슬라 그거 전기차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는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을 보시면 테슬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단순한 전기차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떤 위기와 전략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속에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론 머스크,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르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말이 느리고 내성적이었으며 또래와 잘 어울리지도 못했죠.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을 정도였고 학교에서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계단에서 밀려 떨어지고 기절할 때까지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죠. 하루에 2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지식에 집착했는데 그의 가장 친구는 바로 책이었습니다. 특히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권을 통째로 외웠을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조금 특별했습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모델이자 영양학자였고 아버지 워인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살게 된 그는 훗날 아버지를 극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모든 가족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상처투성이인 유년기를 거친 머스크는 미국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곧장 미국에 갈 수는 없었기에 어머니의 국적을 활용해 우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17살에 캐나다로 떠나 우에로를 선택하게 되죠. 그 이후 그는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대학 시절 그는 동생 킴벌과 함께 집투 코퍼레이션을 창업합니다. 온라인 도시 정보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 회사는 지금의 네이버 지도와 같은 개념의 서비스를 시도했고 4년 만에 3억 달러, 하나로 약 4천억 원의 컴팩에 인수되며 대박을 터뜨립니다. 머스크는 약 2천만 달러, 하나 약 270억 원을 손에 넣고 대부분의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그러하듯이 스포츠카와 부동산을 먼저 삽니다. 하지만 그걸 1년 만에 정리하고 다시 창업에 나섭니다. 여기서도 그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편안한 위치에서는 오히려 갑갑함을 느끼는 듯한 성향의 사람이죠. 끊임없이 꿈을 찾아서 실현해내는 사람. 이 점이 제가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한 그 회사가 바로 X.com.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 은행이자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죠. 현재 트위터에서 이름을 바꾼 X.com은 저 때의 회사와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도 X.com이라는 회사의 명칭을 가져오고 싶어서 돈을 주고 X.com이라는 명칭을 사온 거죠. 아무튼 그 당시 머스크가 편안함을 버리고 창업한 이 회사는 곧 피터 틸이 이끄는 커뮤니티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합병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페이팔입니다. 이 시절 함께 일한 이들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전설 페이팔 마피아죠. 피터 틸, 리드 호프먼, 맥스 레브친, 그리고 일론 머스크. 훗날 이들은 유튜브, 링크드인, 팔란티어,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수많은 혁신 기업들을 만들어냅니다. 페이팔은 이베이에 약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에 인수되었고 머스크는 이 과정에서 약 1억 8천만 달러, 한화 2,400억 원을 얻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페이팔의 기업 가치는 95조 원 정도입니다. 머스크는 페이팔의 매각으로 얻은 돈을 3가지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솔라시티. 지금 보면 잘 투자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냐고 말리던 길이었습니다. 모두 실패 확률이 너무 높고 진입장벽이 거의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산업들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머스크는 이때부터 이미 화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운송, 테슬라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이동수단, 솔라시티는 자급자족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 이 3가지 회사는 마치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집니다.
테슬라는 사실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는 아닙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을 했고, 머스크는 2004년에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비효율투성이었고, 회사는 점점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의 자금을 투자했던 머스크는 더 이상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단순 투자자가 아닌 제품 개발과 디자인, 마케팅까지 깊이 관여하면서 본인의 철학을 테슬라에 녹여 넣습니다. 결국 창업자들과의 갈등 끝에 머스크가 테슬라의 중심이 됩니다. 창업자는 아니지만 창조자는 맞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머스크가 없었다면 과연 테슬라라는 기업이 발전은커녕 현재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지금의 성공 이면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개라도 빗나갔다면 머스크는 아마 거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스페이스X는 3번의 로켓 발사에 연속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부품을 살 돈도 없고 모든 엔지니어들과 직원들이 지쳤는데도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모든 자금과 노력을 투자해서 4번째 로켓을 발사하였고, 스페이스X의 4번째 로켓은 숨이 멎는 듯한 긴장 속에서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머스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의 테슬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첫 양산차였던 모델 S를 개발 중이었는데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머스크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투자 요청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냉랭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직원 월급조차 감당할 수가 없었고, 수많은 직원들은 지쳐서 그만두거나 머스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죠. 언론은 테슬라 멀지 않아 파산할 것이라며 머스크를 조롱했고, 가족과 지인들조차 그에게 사업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자금은 바닥났고 생산 설비도 없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도요타와 GM이 함께 운영하던 누미라는 대형 자동차 조립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먼트에 위치한 공장으로 과거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GM이 파산하고 도요타는 미국 내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미지가 곤두박질 치면서 공장을 폐쇄하게 됩니다. 당시 도요타는 브레이크 결함, 가속 페달 고착 등의 이슈로 약 230만 대 이상의 리콜을 했으며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받는 등 정치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지역 여론도 악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였고, 도요타는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회복을 동시에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막힌 타이밍에 등장한 것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스크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영화 같은 타이밍으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영화에도 출연을 했죠. 아이언맨에. 테슬라는 이 거대한 공장을 단돈 4,200만 달러, 하나 약 560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싸게 산 건지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달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할인, 즉 거의 헐값에 가까운 가격이었죠. 게다가 도요타는 테슬라 지분의 2.5%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테슬라에 5천만 달러, 하나 약 670억 원을 투자하며 기술 협력까지도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도요타의 이미지 회복과 친환경 미래, 투자라는 명분도 포함된 상호 거래였습니다. 도요타가 이 지분 2.5%를 팔아버리면서 미래에 발생할 엄청난 수익은 날아가 버렸지만요. 앞서 언급했던 스페이스X의 4차 로켓 발사로 우여곡절 끝에 나사와의 수조원 규모의 발주 계약을 맺게 되고, 그것을 담보로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는 약 4억 6천만 달러, 하나 약 6,10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모델 S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델 S는 혁신적인 전기차였지만 초반에는 배터리 문제, 조립 공정의 미숙함, 납기 지연 등 수많은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머스크는 공장에서 직접 먹고 자며 조립 라인 옆에서 불량률을 점검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때 바로 생산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머스크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그 대량 양산 체계는 테슬라의 가장 큰 해자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머스크의 거의 병적인 집요함과 끈기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이 시기를 넘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테슬라 모델 S는 세상에 나왔고 30불이었던 주가는 130불까지 폭등을 해버렸죠. 이후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처음부터 그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슬라 차량을 달리는 슈퍼컴퓨터로 설계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단순한 운전 보조 기능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었죠. 현재 수많은 AI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 수집에 목을 매는 이유는 머스크는 그때부터 알았던 것일까요? 머스크의 이 모든 행동은 제1 원칙 사고에 기반합니다. 머스크는 언제나 본질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자율주행도 그래야 하지 않나? 그래서 라이다 대신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매일 도로 위를 달리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 제1원칙 사고는 단순해 보이는데 잘못된 부분을 그냥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항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오류들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릴 수 있는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플랫폼은 자율주행을 넘어서 진짜 목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바로 오픈 AI, 구글, 메타 등의 AI 기업들이 원하는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는 스타트 지점의 발판이었고 진짜 목표는 스스로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AI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아마도 미래가 오는 걸 지켜보기보다 미래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한 게 아닐까요? 이 영상은 테슬라와 일론의 놀라운 여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보실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응이 좋으시다면 다음 편에서는 테슬라가 어떻게 전통 자동차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구글 웨이모와의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